자, 반갑습니다. 오늘 개학 날이에요. 많이 피곤하죠. 저도 이제 개학이 끝나고, 개학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푹 잠들었다가, 다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내일 이제 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요렇게 이제 칠판에다가 빔을 이렇게 띄워놓고 비문학을 하기는 처음인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뭐 잡다구리 하는 소리 때려치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뭐 되면 되고 뭐 안 돼도 되겠지,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인문예술 1.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인문과 예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문과 예술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제시문의 범위가 좀 이렇게 뭐 좁아졌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면서, 자, 제시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좀 보이죠, 그지? 좀 보도록 노력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요거 화면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조선 왕조는 자, 간학과 가거제를 인력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를 운영을 했다. 보면은 조선 왕조는 자, 일단 관악의 동그라미 1, 가거제의 동그라미 2. 요거 내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열되는 거 있으면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라. 왜? 이렇게 나열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락의 내용에는 나열된 것 첫 번째에 대한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상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서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거제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거의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간악과 가거제를 인재양성과 관료수급의 근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나올 내용은 무엇일 것이다. 관악을 그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하였는가. 둘째는 가거제를 자 근간으로 삼아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는 성균관을, 그지? 뭐 여러분 서울 가면은 그 성균관 대학교 있죠, 그지? 지방에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성균관과 향교는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관악에 대한 이야기죠. 관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위에 거를 땡겨서, 그러니까 성균관과 향교가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관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세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관악을 바탕으로 자 이렇게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지방에서는 향교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같은 관악이지만은 그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 중요합니다, 그지? A법 B, 그지?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2학년 때 앞부분에 막 뭐 A라고 막 이렇게 서술을 해. 이거 보여? 자, A라고 막 이렇게 서술을 하다가 막 나가다가 그러나, 그지? 그런데 해가지고 뒤에 내용이 서술이 되면은 결국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넣으면은 그 뒷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악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되었다라는 말은 16세기엔 앞에 말로 바꿔야지. 자, 관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관악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자, 조금 올려줄게. 자, 아까 성균관에 대한 이야기, 그지? 그 다음에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서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요 관악이 성균관과 향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자, 16세기에 넘어오면서부터 성균관과 관학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 하지 못했다. 요걸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성균관과 향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관학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뭐 한 문단을 이렇게 썼지만은 결국 중심 내용은 뭐였어요? 국가는, 조선 왕조는 관악과 가거제로 나라를 돌렸는데, 일단 첫 번째 관악은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잘 되다가, 그지? 16세기에 와가지고 얘들이 팀이해졌다. 잘 이렇게 안 됐다. 요런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서 쭉쭉쭉쭉 내려가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지? 더욱더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는 게 더욱 점점 심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게다가라는 말은 앞에 말이 더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그지? 막 이렇게 막 허물어지는데 돈도 없어.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 그지? 사학이 뭐야? 관악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관악이 뭔데? 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기관이라면은 사학은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지? 그래서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그럼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앞에 말처럼 관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지? 더욱 사학이 등장하면서부터 관악은 더욱더 유명무실해졌다. 뭐 요런 겁니다. 그지? 자꾸 내가 좀 가리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서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그러니까 이제 관악이 유명무실해진 거야. 관악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공교육기관이니까 얘로부터 인재 영입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팀이해지면서 인재 영입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학에서, 그러니까 관악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된 거야? 사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사학에서 융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훌륭한 공무원들이 관악이 아닌 사학에서 막 배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사학을 더욱더 활성화했고 관악을 더욱더 쇠퇴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의 정부는 관악과 가거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관악에 대한 이야기였죠. 관악 결론적으로 잘 됐다 못됐다. 그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또 그 뒤에 사학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부터 애가 영 유명무실하게 됐다. 요 정도 메시지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도 잘 안 보여. 자, 보자.
과거제 역시 자 두 번째 그제 아까 앞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라고 했잖아. 동그라미 1 한 거는 뭐였어? 관악에 대한 이야기. 그지? 그러니까 관악에 대한 상세한 소술이 아까 나타났잖아. 제대로 잘 안 됐다. 자, 과거제. 그지? 이제는 두 번째 동그라미 쳤던 과거제에 대한 상세한 소술이 나타나는 거야. 과거제 역시 하는 거니까 역시라고 하는 말 속에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과거제는 잘 됐다, 안 됐다. 과거제 역시 뭐처럼 관악처럼 어떻게 안 됐어요. 이런 내용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 주는 겁니다. 자,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이라는 말은 뭐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거야. 아무런 비판 없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뭐 이런 겁니다.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요즘 뭐 대학으로 치면은 뭐 정시의 문제점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지. 뭐 애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뭐 자질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오로지 수능 점수로만 애를 이렇게 뽑으면은 과연 걔가 거기에 그 전공에 적합한 애일까 뭐 이런 어떤 비판이 정시에 나타났으니까 수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잖아. 이거 마찬가지 그지? 과거제도 애의 뭐 인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인성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점수로만 그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다. 그 역시 이제 과거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허물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겠지. 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앞에 관악이 그랬으니까. 그지? 자,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비들의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는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다. 앞에 했던 말하고 사실 다른 부분이 있어 없어? 별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 앞부분에 보면은 인격에 대한 검증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같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보고 쫄 필요가 없는 게 앞에 했던 말 표현만 바꾸어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논리적인 의미 부분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하고 표현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앞에 했던 말을 표현만 바꾸어서 다시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대에 걸쳐서 축적된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그러니까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게 됐다라는 말은 과거제가 그 본분을 제대로 했다 아니면 그 본분을 잃어갔다라는 말이잖아. 그죠? 이제 원래 참된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본래 취지에서 멀어져서 오직 합격만을 위한 그런 이제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죠? 또 한 판 올려보자. 하였으며 경서의 여기부터죠. 경서의 내용을 쉽게 기억하게 한 글자씩 뽑아서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뭐 참된 학문을 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 못했다. 그지? 오로지 뭐 이렇게 합격만을 위한 그런 이제 변질된 방법이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지? 또 하는 거니까 앞에 말에다가 더 붙는 거지. 계속해서 지금 과거제가 이런 폐단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제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지금의 어떤 대학 뭐 입시 제도의 모순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지? 지금 뭐 우리나라도 스카이 출신의 거의 많은 퍼센트 이상이 뭐 강남 출신이다, 이런 어떤 뭐 사회적 모순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자,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자, 서울 출신이 아닌 합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의 서울 출신이 아닌 합격자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그러니까 지방에도 저 산골짝 어디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어떤 산골짜기에서 인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있었다 없었다. 주로 서울에서 나왔고 지방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도시 이렇게 인천이라든지 부산 같은 대구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이렇게 편중되었다라는 말이죠. 이는 교육 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서 이는 사회적 모순이 나타난 거죠.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제 역시 그 폐단을 피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은, 자, 앞에 거 땡겨보면은, 첫 번째 단락은 관악, 그지? 첫 번째 줄의 내용이 뭐였어? 조선은 관악과 과거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는데, 첫 번째 단락, 관악은 시원하게 운영이 됐다, 되지 않았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 두 번째 단락, 과거제는 그럼 제 기능을 다 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 합격만을 위한 시험 절차로 성격이 변질되어 감에 따라서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은 관악과 과거제 전부 다 문제가 있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글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많았어요, 끝 하는 글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올까? 해결과 대안이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1강에 있는 이 글은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왜? 앞으로 나올 내용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또 한 판 올려볼게요. 자, 반개 유형어는, 자, 반개 유형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지? 사람 이름입니다. 그지?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반개 유형원이 조선 후기 실학자라는 것을 알면은 좋지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만약에 알아야 정답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국어 영역이 아닙니다. 한국사 영역이에요. 그지? 쫄지 말고, 몰라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읽어 나갑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반개 유형어는 관악의 침체와 앞부분에 이야기했잖아. 그지? 첫 번째 단락. 관악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 요런 이제 조선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유형어는 요런 이제 폐단으로 교육과 관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래서 요런 첫 번째 관악과 과거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 유형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문제의 종결자 역할을 하겠죠.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고쳐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 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종결자이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 유형원의 역할이 뭐야? 요런 문제점에 대한, 앞부분에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얘가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그지? 학문의 제도 개편을 통한, 자, 기억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뭐다? 공거제다. 그러니까 공거제는 중요한 개념이 맞을 거 아닐까? 엄청 중요한 개념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니까 이 대안이 결국 이 글에서는 뭐가 돼?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 해당하는 개념이 다름 아닌 공거제입니다.
공거제가 뭔지 몰라. 나도 뭔지 몰라. 나 국어 전공이지 한국사 전공 아니잖아. 같이 읽으면서 알아가 보자. 자, 보도록 할게.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그는 누구? 유형원. 앞에 거 이렇게 땡겨오고.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 그지? 도덕적 인격. 앞부분에 가거제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 사람의 어떤 인격의 바탕을 둔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로지 합격만을 이해해서 존재하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했잖아. 그것과 연결시켜야 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형원은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자, 또 한 판 올려야겠네. 힘들어. 자. 자,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자,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은 이제 통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주된 사상 이데올로기잖아. 그지? 이것이 잘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그지? 뭐가? 그지? 이렇게 교육이, 그지? 교육이, 자, 도덕적 인격을 잘 이렇게 구현을 할 때 성리학의 규범이 잘 통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 유형원, 그지? 유형원이 제안한 공거제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개념이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거제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100%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 일단 앞부분에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공거제 표시를 해놨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의 내용을 봐도 공거제는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조선사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읽을 때는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부분도 뭐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알겠지?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 숙을 거쳐서 자, 이 숙 나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 아마 뭐 교육기관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공거제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요런 이제 교육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니까 이 숙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교육기관인 것 같아. 이렇게 내처럼, 그지? 나도 모르잖아. 너희들처럼, 그지? 너희들이 알 수도 있겠다. 그지? 나는 몰라. 그지? 몰라도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래도 답은 다 맞춰. 신기하지? 그지? 국어 영역이니까 그래요. 한국사 영역이면 내가 맞출 수가 없죠. 그지? 자, 보도록 할게. 이 숙을 거쳐 서울에서는 방상현 아니야? 자, 보자. 이 방상도 이제 교육기관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 요 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공거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 숙을 거쳐서 서울에서는 자, 이게 나눠지는 거야. 서울에서는 보여? 이 밝아서 잘 안 보인다. 이 숙을 거쳐서 서울에서는 요렇게, 그지? 서울에서는 어떻게 방상 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서 15세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학에서 3년. 사학에서 요 사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립교육기관 그 사학이 아니야. 한자가 다르잖아. 그지? 넉사니까 이 사학이 무슨 사학인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 읽어 내려갈 뿐이야. 그러니까 방상에서 15살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 3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학에서 5
1년을 공부를 하고, 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요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요렇게. 서울에서는, 방상에서 15년, 15살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 3년, 중학에서 1년을 공부를 했다. 자, 그런데 지방에서는, 자, 지방에서는 어떻게, 이숙에서 공부를 하고, 지방에서는, 보여? 요것도 잘 보이네. 지방에서는 향상에서 15살, 그 다음에 읍학에서 3년, 그 다음에 영학에서 밑에 보여? 영학, 영학에서 자, 좀 올려야 되겠네. 밑에 여러분 책 보고 있으니까 영학에서 1년을 공부한 뒤에 어디로 갔다?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으로 갔다. 내가 필기를 되게 좀 지저분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막 알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지? 그러면은 서울과 지방은 이름은 다르지만은 자, 서울과 지방은 그 이름은 다르지만은 학제의 성격은 같다 다르다. 같죠, 그지? 방상에서 15년, 지방은 향상에서 15년,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학에서, 서울은 사학에서 3년, 지방은 읍학에서 3년. 그 다음에 서울은 중학에서 1년, 지방은 영학에서 1년.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다르지 공부하는 기간은 같은 거야. 나름대로 지방과 서울의 이렇게 서로 다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자, 또다시 한 판 더 내리자. 자, 태학에 입학하는 학생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태학은 아까 뭐였어?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했잖아.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돼. 태학을 가면은, 얘가 이제 진사가 되구나. 진사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진사원은 뭐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사원에 들어가고, 이들은 누구? 진사원에 들어간 애들. 이렇게 앞에 거 항상 땡기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진사원에 들어간 이들은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7에서 9품직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하위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하급 관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명될 수 있었다. 요게 뭔데? 공거제라고 하는 공거제. 그러니까 공거제는 다 각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가 이름은 달랐지만은 지방과 서울이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도덕적 인품을 겸비해야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얘들 중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여러 가지 어떤 절차, 그러니까 과거제처럼 시험 한 방에 잘 쳐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 관리가 되는 그런 데서 오는 폐단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서도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도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공거제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되는데 쉽지 않았다고. 그지? 이를 담당하는 수령, 그 마을의 이제 우두머리나 교관 가르치는 사람이 부적절한, 이 팀이 한 놈,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불량품, 그지? 요런 애를 선발할 경우에는 파직이나 징계, 그지?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내가 이제 추천서를 써줬단 말이야. 뭐, 우리 반에 누가, 얘가 훌륭한 애라서, 아니, 서울 쪽에 있는 훌륭한 대학 추천서를 썼는데, 얘가 뭐 인격적으로 아닌 거야. 보니까 뭐, 대학교 가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여자애들 막 이렇게 뭐, 좀 방탕하게 댕기고 이러면은, 이제, 내를 이제 파직을 시킬 수 있었어. 한상균 너 불량품을 추천하다니 너 잘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무섭지. 그러니까 아무 놈이나 올릴 수 있는 거야 없는가?
없었던 그런 이제 제도가 공거제입니다. 그지? 자, 이와 같이 자,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악을 활성화하여 그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악은 뭐야? 앞부분에 뭐 이제 진사원에 가기 전에 이제 서울과 지방의 여러 교육기관이 있었잖아. 그런 이제 교육기관들, 그 다음 태학, 뭐 진사원 이런 애들이 다 관악이고, 왜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니까. 관악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을 하면은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앤과 동시에, 그지? 지역 격차는 어디와 어디?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없앨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지? 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주로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의 인재들이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 그거를 막을 수 있었으면, 자, 궁극적으로,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와, 이게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있었으면 궁극적으로, 그지? 궁극적으로는 전국 각지가 교화, 왜냐하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지? 교화되어서 이상국가,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는 누구? 유형원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제와 관악의 폐단에 대한 유형원의 대안이 뭐였어? 공거제였다라는 거죠. 그지? 유형원은 이러한 학제 개편, 앞에 거 땡겨와야지. 이러한 학제 개편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죠? 공거제에 의한 학제 개편. 앞에 단어를 끌고 와서 앞에 단어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 의미가 하나로 파악이 됩니다. 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그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자,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학제가 길잖아. 뭐 15살까지 어디에 있다가 또 3년 동안 어디에 공부를 하다가 또 1년 동안 어디에 있다가 진사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검증을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오랫동안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가난해질 거 아니야. 그런 데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원은, 자, 중국의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 하면은 요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이렇게 깜짝 놀랐어. 휴대폰 꺼진 줄 알고. 자, 주로 이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농업 생산물에서 만들어지니까, 그지? 이렇게 그 농업 생산물이 어디서 만들어져?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토지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되는 근간이 이제 근본이죠.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간파 알아차려서 토지 개혁안으로 균전제, 또 한 판 올리자.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균전제, 중요한 개념일까? 안 중요한 개념일까? 중요한 개념이겠지. 그지? 왜?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형원이 이런 폐단과 모순이 가득 찬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첫 번째 아까 뭐였어? 공거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균전제니까 공거제와 균전제 이 두 가지 개념은 이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똑똑히 알면서 내려가 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그럼 균전제는 뭐냐 하면은 개인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그지? 이제 국가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횡포를 부리면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자기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이 국가가 전부 다 이렇게 국유화해서 평등하게 n분의 1 해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좀 뭐 사회주의 뭐 요런 어떤 뉘앙스를 품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왕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나누어 준 토지라도 누구한테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준 토지. 항상 앞에 거 땡겨서 읽으라고 했죠. 나누어 준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은 해당된 토지는 다시 국유화되어서 관리가 가능하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국가 소유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어 주었던 거라도. 그런데 A법 B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지? 유형원이 생각하는 골고루 재분배한다라는 것은 산농공상 간에, 산농공상이 뭐야? 그 당시 이제 조선을 이루는 이제 계층이죠. 그지? 산농공상 간에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신분, 사회 분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비를 우대하고, 그지? 그러니까 산농공상이 선비가 다름 아닌 사잖아. 그지? 선비 사자. 그래서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나름 선비 우등 정책이었어. 토지를 균등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선비는 우대를 했다. 그게 뭐다? 균전제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쭉쭉쭉 내가 지금 읽으면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가고 있나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끝이 안 보여. 좀 끝나라 좀. 자, 보도록 할게요.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균전제를 통한 토지 개혁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사적 소유, 그지? 사적 소유는 이제 균전제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지? 균전제가 뭐여서 국유화한다라는 거니까.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사적인 소유에서 개인이 땅을 가지는 것에서 이것을 국가가 소유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 평등하게 사는 나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이게 뭔데? 유토피아 이상국가 아니야. 요런 데 대한 생각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형원은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회와 교육 제도를 개편하려고 했던 거죠. 그 교육과 토지 제도를 개편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후기의 실학자가 유형원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재죠. 그지? 자, 보자. 끝이 보인다. 자, 끝이 보입니다. 진짜 울고 싶다. 자, 보자. 유형원의 개혁안은, 그럼 유형원의 개혁안 하면은 너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유형원의 개혁안이 뭐였는데? 첫 번째, 보여? 안 보이구나. 자, 첫 번째 공거제. 자, 두 번째 균전제. 그지? 이렇게 두 가지 개혁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유형원의 개혁안은 그의 사후 죽은 이후에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의 건의가 되었다. 그지? 그래서 전하 이것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했지만 당시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지? 어디 양반 사대부가 많이 가져가야지 균등하게 분배를 한단 말이냐, 뭐 요런 어떤 기득권의 반발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막혀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게 뭐야? 요런 한계가 있었다. 그지? 유형원의 생각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이상사회에 기반을 둔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실현되었다,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 또 뒤에 중요한 내용 나타나겠지, 그지? 당시 조선에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조선에 처해 있던 현실은 앞에 거 땡겨 와야지. 어떤 현실? 자,
관악과 관료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휘청거렸던 그런 이제 조선의 현실이죠. 이렇게 항상 앞에 거 땡겨와야 돼.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정치 제도에 반영을 하려고 했던 시도, 누구의 시도, 유형원의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서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과 개화기, 심지어 개화기까지, 그지? 국가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게 뭐야? 유형원이 가졌던 개혁안, 아까 이야기했던 공거제와 균전제의 의의. 그래서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됐죠? 목말라. 자, 한 판 끊자.